안녕하세요, 내추럴 팟입니다. 오늘은 뚜껑이 있는 유리병에 이끼와 돌을 사용하여 테라리움을 만들어 볼 건데요. 보기에는 쉬워 보일 수 있으나 직접 해보시면 더 쉽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시중에서 유리병을 구매하시면 투명도가 낮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세제를 사용해서 안쪽과 바깥쪽을 좀 닦아주시면 조금 더 깨끗한 유리병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안에 이제 하나씩 재료를 담아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난석 중자 사이즈와 소자 사이즈를 함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니삽을 사용하셔도 좋지만 이게 없을 땐 숟가락을 사용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난석을 까는 이유는 유리병 화분과 다르게 밑바닥에 구멍이 없기 때문에 물이 고이게 됩니다. 하지만 난석에 고인 물은 썩지 않고 유지되기 때문에 통수성을 위해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자, 이렇게 깐 난석은 평평하게 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난석 위에 숯을 깔아주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숯은 코코넛 활성탄입니다. 숯은 미세한 기공이 많고 흡착력이 강하기 때문에 냄새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숯을 통하여 떨어지는 물은 불순물이 걸러지게 되어 물이 고여서 상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예전 영상에서는 제가 배양토를 사용했었는데요. 오늘은 아쿠아 소일만 깔아주려고 합니다. 이유는 오늘은 이끼와 돌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배양토와 아쿠아 소일을 둘 다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식지 않은 식물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뿌리가 없는 이끼의 경우는 아쿠아 소일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식물처럼 뿌리가 있는 경우에는 배양토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아쿠아 소일을 깔고 여기에 돌을 배치해 줄 건데요. 오늘 사용할 돌은 이제 황호석이라는 돌이고요. 황호석은 돌 사이에 진흙이 있어서 물로 한번 세척해 주시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돌을 배치하고 나면 이끼를 식재할 건데요. 오늘은 유리 뒷면에 이끼를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생명토라는 재료를 사용하는 건데요. 석부작이나 뿌리 부착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여기에 수태와 그리고 저곡토를 사용하여 반죽해 주시면 수분 유지에 탁월한 용토가 됩니다. 자, 일단은 저곡토와 수태를 1대1로 맞춰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둘의 양만큼 생명토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방식이고요. 또 다르게 더 좋은 방식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섞인 상태에서 물을 넣어 주시면서 하는데, 제가 이거를 빠뜨렸네요. 수태는 이 상태로도 그냥 반죽해 주셔도 되는데 가위로 잘라 주신 다음에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에 물을 조금씩 부어 주시면서 반죽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세 가지를 섞은 이렇게 용토가 완성이 됐고요. 이거를 유리 뒷면에 붙인 후 이끼를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벽에 바를 때 저는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저희 미술에서 사용하는 유화나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릴 때 쓰는 거고요. 이게 없다면은 수저를 사용해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용토를 퍼서 뒤쪽 벽면에 붙여줍니다. 두께는 5에서 8mm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흡착 고무처럼 밀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일반 흙보다 천천히 마르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안쪽으로 이제 용토가 접착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뒤쪽을 보시면 이렇게 완벽하게 밀착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털 깃털 이끼과에 속하는 깃털 이끼를 붙여볼 건데요. 붙이기 전에 5분 정도 물에 담궈 두었습니다. 이끼를 벽면 사이즈만큼 떼어내서 그냥 물을 한번 이렇게 짜주시고 바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돌 사이에 비단이끼를 넣어줄 건데요. 이렇게 건조되어 있는 비단이끼를 물에 5분에서 10분 정도 담궈 두시면 이렇게 초록초록한 잎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지만 건조 상태에서 봤을 때 갈변되어 있는 상태라면 물에 담궈 놔도 초록빛이 되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 전에 반드시 이 부분을 과감하게 잘라 주셔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곳에서 잘 관리하시면 새잎이 나오긴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잎들은 아예 사용을 하지 않고 새 잎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돌 사이에 이제 비단 이끼를 식재할 건데요. 뒷부분을 보시면 오래된 부분이라 이렇게 가위로 조금 잘라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용토를 사용하면 좋은데요. 이 뒷부분에 용토를 살짝 발라볼게요. 이렇게 잼 바르듯이 이렇게 살짝 바르시면서 꼭 눌러주시고 이거를 핀셋을 사용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수분 유지를 조금 더 오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용토와 밑에 있는 이제 아쿠아 소일 그리고 이끼가 접착하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렸을 때 조금 더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돌 사이사이에 이끼들을 배치해주고 마지막으로 앞쪽에 모래를 깔아서 보다 깊이감 있는 테라리움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용할 모래는 이제 AD사의 라플라타 샌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모래입니다. 자연의 어떤 그런 느낌들을 가장 잘 살린 모래인 것 같아서 이 모래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수저를 사용해서 앞쪽 부분을 중심으로 살짝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안쪽 부분에도 살짝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난 후에 분무기를 뿌려주시면 이렇게 뭉쳐있던 모래들이 터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듯 하지만 여기에 조금 더 디테일한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작은 돌을 가지고 중간중간에 넣어 주시면 한층 더 풍성한 테라리움을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리병에 테라리움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밀폐된 유리병이나 용기로 테라리움을 제작할 때 일주일에 한 번 분무기로 이렇게 겉표면이 살짝 젖을 정도만 뿌려주시면 되고, 이때 10분 정도 뚜껑을 열어 환기해 주시면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한 테라리움은 서늘한 곳에 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햇빛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창가 쪽이나 식탁, 책상 한편에 두시면 자연과 함께하는 기분이 드실 거예요. 저는 앞으로 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